노동계급 정치가 뭐냐, 그 다음에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가 뭐냐, 그리고 노동자 중심의 진보 좌파 정당이 뭐냐라는 거에 관한 온갖 쟁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 일반에 관한 이야기, 아까 어떤 부르주아라고 표현했지만, 현재 한국의 제도 정치,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와 대선의 국면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플로우에서 질문하실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의식하시면 저 질문을 해주십사는 거고요. 제가 더 이상 연단에서 난상 토론하는 것을 일단 멈추고 청중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답변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자기 소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노동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쭉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들에 대체로 지지하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통진당에서 쭉 흐름을 좀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병원에 직종 모임이 있었어요. 직종 전체 모임이, 병원에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러니까 지부장이 와서, 그러니까 통진당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자신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합원으로서 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노동조합 가입 원서를, 통진당 가입 원서를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실제 노동자의 이해를 배변할 수 있는 당으로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또 다른 한 모습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저희 자리에 가입부터 그냥 띡 놔져 있어요. 그래서 저 전에 일하던 동료가, 언니가, 야, 그거 노동조합이 그냥 써서 내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걸 왜? 언니는 할 거야? 했더니, 아니, 그거 뭐하러 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실제, 그간의 이런 통진당의 모습들이, 진보정당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떤 페이퍼 당원들, 형식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정치, 의회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판으로만 삼았던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모습이 그 전에 민주노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던 건, 전 오늘 쭉 토론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가장 크게 생각이 드는 건, 우리가 노동 계급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그간의 현장 정치를 이야기하잖아요. 현장과 정치가 너무 분리돼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우리가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현장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 정치하는 사람 따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결합돼야 된다. 정치를, 노동자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로 현장의 노동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어 나갈 때 또 역시도 그것이 그냥 딱 어떤 결의된 사람들, 정치 세력화를 더 먼저 해야겠다라고 고민하는 몇몇 동지들이 그냥 당을 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쟁하는 현장에서 노동자들 속에서 이런 정치들이 필요하다. 이런 정치는 실제로 동지들이 현장에서 투쟁하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만들어질 거다. 그것의 주인들은 바로 당신들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같이 투쟁하는 것. 그리고 투쟁하는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실제, 우리가 노동자 계급 정치가, 노동자 계급 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이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한 노동자 계급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을 만들어 놓고 모여라라고, 우리가 노동자를 대변한다, 모여라라가 아니라 이것들을 같이 함께 투쟁하면서
함께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현장과 정치가 결합되는, 분리되지 않는 것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진정한 그 노동자들 속에서 그 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느꼈던 오늘의 토론을 보면서 가장 크게 그걸 느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정당 건설, 노동자 정치에 대한 논의들이 대전 모임이나 쭉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가장 크게는 가장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진당 사태로서 이제 빚어진 그런 이제 정치적 공백기 속에서 그런 정치 세력화의 열망을 가진 그런 노동자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는 속에서 그런 논의들, 고민들이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이제 사회연대 기금에서 석파 포럼들을 통해서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처음으로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반갑고요. 이후에 어쨌든 서울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런 부분들 함께 모여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자리들이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요. 아니죠. 현장과 정치의 분리라는 이야기 아주 중요하네요. 공백기라는 거, 흩어지지 않으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되게 실천적인 고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을 하실 필요 없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현장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에 대한 약간의 의사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일섭 위원장님. 앞으로 김일섭 동지를 대표하는 위원장 자리는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이 오늘 위원장을 예발한 새 동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제가 늘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째서 얘기할 부분보다도 그런 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투쟁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고요. 이것 또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정치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여전히 이제 편차가 대단히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과 함께 그 속에서 정치적 발언의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투쟁하지만 내일도 투쟁할 것이고 내년도 10년 후에도 똑같이 이렇게 투쟁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기존 정치꾼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나와서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손 벌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정치에 대한 우리가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해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함께 해야 될 동의들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유일한 노동자개혁정당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성으로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이 반성이 아니라 그동안 각각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떨쳐내고 올라가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 속에서 모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9월 9일 날 전국 대토론회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비공식 토론과 그리고 공식 1차, 2차 토론, 그리고 지역 토론이 지금 지역 토론도 1차, 2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 편차가 있습니다. 지역 나름대로 정당에 대한 이해,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일 잘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도 있고, 지금 당면한 투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내기가 대단히 곤란한 이런 지경까지 있는 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뭐 충북 동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만두라든가 그리고 위성 그리고 뭐 SJ 등등 이런 지역이 쭉 있기 때문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같이 1차, 2차 논의했던 부분들을 기획단에서 걸러가지고 제시했던 부분들을 다시 의견들을 모아서 9월 9일날 만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같이 지금 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9월 1일로 했던 부분들이 9월 9일로 했던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전장 시청원의 투쟁을 통해서 그것이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9월 9일날 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9일날은 이후에 전국 활동가 대회를 이제 예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 10월 한 중순경 될 텐데 사실은 9월 9일부터 해서 10월 중순까지 대단히 이게 조직적 어떤 영향들을 쏟아부어야 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일주일이 좀 더 뺏기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국 대토론회를 이어서 전국 활동가 대회를 활동가 대회를 열고 그 속에서는 물론 뭐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는 이제 그 조직의 소위 이제 정당에 대한 토론회를 걸러가지고 그 내용들을 최소한 우리 당에 대한 기조와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강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획 정책과 그리고 조직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직체를 일정도 한번 점검해보고 대토론회와 그리고 전국 활동가 대회까지 우리가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대토론회를 하면서 기획팀에서 다시 안들을 잡아보고 또 제시할 거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둘이 다 아시다시피 대선이 12월 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쉽지 않겠지만 나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번 밟아보자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어떤 수를 좀 점검을 하고 차분차분히 진행할 겁니다. 추진은 올 초부터 시작했지만 그것이 올 연말 이후에 대선 이후에 나름대로 어떤 내용들이 좀 점검되지 않을까,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는데 그것도 늦춰지거나 아니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매우 열려있는 하네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은 민주노총에서 이제 대타적 조치를 했지만 거를 만들어 새정치 조율을 만들어 그리고 어쨌든 민주노총은 기존 해왔던 방식대로 민주노총처럼 어떻게든 비싸게 어떻게든 현재 그 선거 정치 개입을 시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보면 문재인 씨가 민주노총을 방문해서 정치적인 공조를 하자 이런 식의 것으로 사진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매우 위태위태하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당을 거듭하는 대신에 오히려 미통당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너무 좀 심한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플로어에서 나오기 전에 그냥 제가 급한 마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노총에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정치 방침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주의 노동연대 연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어디 다른 데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공이 그쪽인데 자유주의 노동연합이 정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전에도 민주주의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주의자들에게 노동 공무를 했죠. 표를 받아주고 했죠. 그러나 아니면은 이제 비판적 지지의 그늘에 있었죠. 그러나 그거는 민주주의 연합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존재를 가시화하면서 이제 연합 정치가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어찌보면 노동이 통합 정치가 가동됐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민노총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노동위원장께서 노동 공직기를 하신다. 예. 저는 아직 현직위원장 맞고요. 그래도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거부하진 않습니다. 예. 뭐 우리 사실은 이제 노조 간부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동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편하고 적절한 이제 호칭이죠.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어떤 호칭이 더 적절하고 이렇게 친숙할까 뭐 이런 표현을 그런 표현들을 찾다 보니 어떤 때 막 선생님이라고 불러서 저는 선생님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러는데 하여튼 예,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정확한 호칭은 뭐 기왕에 동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니 동지도 좋고 예, 직책에 맞는 호칭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서 이제 저에게 요구했던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삼별연맹 위원장 경험도 있고 아닌 민노총 뭐 전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고요. 별도로 제가 준비해온 건 아니지만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질문이 이제 민노총의 새정치특위라든지 이쪽 관련한 거니까 제가 조금 아는 한도 내에서 뭐 부족함이 있더라도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의 대중조직의 최고 지도부, 그 다음에 내셔널 센터를 이끌어가는 소위 집행부의 지도력이랄까요? 그것은 거의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것은 이제 특히 대중투쟁을 일정하게 이제 방기한 측면을 통해서 현장으로부터 이제 실질적인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정치 방침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동당이 해산하면서 자동 실효되었다고 간주되어야 할 배타적 지지 방침에 기반해서 통진당으로 그것을 승계시키려고 무리하게 집행기구나 의결기구의 논의 과정을 끌어갔던 점, 이런 것들은 저는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로 인해서 파생된 문제가 대중조직 집행부로서의 지도력 상실이라는 이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노총의 조직적 위기를, 노동운동의 위기를 대단히 심화시킨 측면이 있어서 사실 뭐 이게 또 생중계도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참 그동안 대중조직 간부 활동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다른 동지들은 민주노동당 뭐 입당 탈당 관련한 이 개인적 이 정치 활동 내지는 당 가입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직 커밍아웃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민주노동당 가입했었고 또 탈당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조직의 주요 간부로서 저에게도 대단히 큰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노총 집행부의 삿대질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만으로 나는 면피될 수 있는가,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대단히 중한 책임이 있다. 대중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 앞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나와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이 노동개혁 정치를 제대로 해보자 라는 겸손하지만 대단히 분노의 참 이런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울러 드리면서, 하여튼 민주노총이 대중조직 지도부로서 또 이제 정치의 주체로서 그것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대중조직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심하면 거치 문제까지 정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지사지에서 내가 저 집행부에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글쎄요. 저는 아마 거치를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새정치특위를 비판의 대상이 심각한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또 새롭게 새정치특위를 꾸려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면 현장으로부터 지도력이 상실되고 이 소위 이제 정치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준 집행부가 임기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면을 끌어간다고 해서 어떤 현장에서 대단히 큰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일단 민주노총은 9월 6일날 중집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아마
그 일정하게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날 임시대의원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 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결정하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가지 못하더라도 당면한 정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아마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총이 새롭게 무슨 그 특정 당에 대해서 또는 특정 방침을 또 배타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저는 그것은 대단히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열어놓는 것, 조합원 대중들의 그 분노에 찬 외침이 있고 현장에서 노동정치에 대한 냉소와 비판, 심지어는 외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현실로서 냉정하게 인정하고 재구성해가기 위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각 단위별로 해나가는 것이 민주총의 장래의 정치 방침 재확보, 재구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이 있지만 저는 그냥 지금 했던 말까지 하고요. 다시 플로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택시하고자 하고요. 저는 또 조직국장 이주길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거는 정치하고 종교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저는 택시기사라고 그랬는데 옆 사람하고 그 얘기하면요. 굉장히 멀어지는 예가 많이 돼가지고요. 근데 우리 노동자 조직 안에서도 이제 정치 조직에서도 막 이렇게 권유하고 이래가지고 조금만 다르면 멀어지는 우리나라가 참 그런 의미에서 토론의 문화에서는 아주 불행한 곳에 내가 사는 거라 아주 실감합니다. 근데 오늘 토론에 이제 사회에 봐주신 권 선생님이 최근에 보기 드물게 우리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렇게 봐주시는 관점으로 학자로 이렇게 이런 분을 대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요. 또 오늘 토론자 세 분도 이 정치를 제가 이제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이 또 토론자로 참여한 세 분이 아주 우리 노동자 활동을 훌륭히 해주시는 분들이고 우리 경력을 가지고 신뢰가 가서 또 우리 금기가 된 노동계급 정치를 또 하신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되셨으면 나는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대화를 갖는 게 우리가 그런 나라에서 살아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요. 노동자들은 대개 인간적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이익 부분, 자본가하고 관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치중해서 경제적 관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게 혼자서 안 되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연대를 해야 돼서 사회에 호소하고 또 노동자 아닌 분들도 또 합세해 주는 분도 있고 또 요새는 촛불 시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관점을 이제 키워나가는데 이것만 해도 실천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한데 이 정치는 영역까지 이걸 다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 아이러니하게 민주제도는 참 뭔지 이걸 또 떼놓고서는 아주 노동자가 한 발짝도 못 가고 인생은 사는 게 헛사는 것 같아요. 돈을 벌으려도 말이에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듯이 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자 활동을 하려면 이 정치를 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에게 이미 주어진 중요한 무기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자본주의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질타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가장 우대하는 이런 관점으로 쓰신 막스의 자본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막스 자본론을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사실 제일 우리하고 가까운 임노동과 자본 부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래서 새로이 조직하는 노동자 계급 정치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이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정해지지 않았나. 우리가 좌파라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좌파라는 이야기를 듣는 데는 자체도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남다른 그 기준점이 좀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계몽주의 같은 대량주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 본질적으로 근원적인 그 문제를 대한민국에서 터부시하는 빨갱이라는 이런 걸로 몰아붙이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진정하게 노동자 계급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며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가 정치권 태도로 좌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도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든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질문이었습니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 정치의 방향이 막스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새로운 노동자 계급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분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총론적인 답변만 드리고 세부적인 것 우리끼리 만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당의 지향과 목표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의 전략 노선 수립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이제 당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의 계급적 성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당원 규정이나 당원 규정과 당 운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정당 등록 문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이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신 바대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토론들이 진행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토론의 결과물로 일정한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두 분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멀리 받았습니다. 아이 먼저 손든 사람입니다. 여기 마루한니 씨 말씀하세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요. 짧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짧은 대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노동자 중심, 노동 중심 이 단어적인 의미 규정이 지금 앞에 굉장히 길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통틀어서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무엇을 할 건가? 토론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정당 등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국적인 토론을 해서 조직을 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대선을 앞에 두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앞에 나와 계신 세 분은 그를 들으면 맥락이 좀 삐질 것 같습니다. 나와십시오. 네. 김인석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관련해서는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네. 어쨌든 야권 연대 후보에 맞서서 이 대선 공동 대응을 하되 독자 후보 전술을 쓸 수 있으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가할 경우에는 뭐 대선 투쟁을 해야 되겠죠. 뭐 대선 투쟁이나 선거 투쟁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테고 그러면 독자 후보란 무엇이냐? 첫째는 야권 연대에 동의하지 않는 그것은 곧 중도 사퇴하지 않는 후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인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릅니다만 그런 적격의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고 보고 단 그와 관련해서는 그 개인이나 또 그를 추대하는 뭐 선대본이든 선대본의 준비 정도라든지 물리적 일정 이런 것들이 어쨌든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원칙, 대응의 원칙과 관련해서 그럼 애초에 검토도 하지 않고 지레 포기할 것이냐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얘기를 또 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대선 관련해서 우리는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주 실력이 안 돼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형식은 분명히 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동의를 하고요. 또 그게 지금 이런 지금 형국에서 박근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뭔가 지금 박근혜 그 어떤 낙선운동을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일정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야권 연대의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야권 연대 관련해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의 경험들을 고스란히 오히려 군부 독재와 소위 민민정부 뭐 국민정부 얘기를 하지만은 노동자들한테 엄청난 악법을 들이대면서 그 어렵게 봐왔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는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소위 이제 진보 신당에서 제안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열어놓고 얘기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물음표는 던져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는 뭐 가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한 접근하는 방식 속에서 서로가 상대하는 지점들이 있으면 뭐 독자 후보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좀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니라 진지하게 얘기하더니 나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라 이런 얘기를 해서 야 이제 앞으로 대선 관련해서 어떤 말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괜히 얘기했다가 뭐 책임져라 이럴까 싶어갖고 저는 솔직히 지난한 얘기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도 이건 동지의 입장과 크게 다른 바 없습니다. 근데요, 어떤 대선 시즌이 후보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 상당히 한계적이고, 이 선거 딱 들어온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이제 운동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고민은 가능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지켜서 후보를 내서 후보를 중심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 내서 사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적극을 쓰면서 우리가 여기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전면에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좀 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미국식 양당 구조로 우리가 고착화되는 이런 형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노동자 계급 정치 정당을 만들어보자 이러는데 대선은 그냥 넘겨버렸을 때 상당히 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대중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 또는 많은 민중들에게 우리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어떤 그 노동자 정당 이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가 대선 시즌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 아시는 토론을 쭉 하고 있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다음 주에서 아마도 동지들이 될 예정이고 9월 9일 날 토론회도 동지들이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예, 다들 잠깐 답변을 해주셨는데 선거 전술이라는 게 꼭 후보 전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대선 전술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려고 독자 후보를 내느냐를 주체하는 게 오히려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냥 얘기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얘기가 될 수는 너무 확장하는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아까 그 숨겨져 있는 1,700이라는 문자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이런 얘기 말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주로 얘기된 것도 이제 정당이나 선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저도 대선 앞두고 되게 답답하고 선택할 여지가 너무 없는 답답하고 그런 심정은 질문과 똑같은 질문들을 듣고 싶을 정도였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관해서 현장 말씀 많이 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 표현 많이 쓰셨는데 저게 동의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그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사람으로 존재해서 이 사람들이 다 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소중하고 인지 아닌지 그걸 사실 서로 많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노동자,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낙인을 찍는 방식으로 얘기하거나 노동자가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뭐 생각력을 쓰고 본다는 식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닌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동자인데 본인이 노동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되는, 서로 언어 구사가 전혀 다른 게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건가에 관한 고민이 좀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노동자인데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걸 이해해줘라라는 식으로 소중하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도 이렇게 생각을 뭐 바꿔야 되지 않냐고 더 거의 뭐 공격적이고 적극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뭔가 토론을 하고 뭘 하고 한다 그래도 무심하고 보지 않고 무관심하고 이런 게 오히려 그게 좀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약간 예를 들면 뭐 집안에서도 뭐 가정폭력을 많이 결국 유발하게 될 정도의 갈등 관계에서 많이 생기는 게 남편의 공격성이 아니라 수동성 때문에 갈등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고 누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 주체를 어떻게 넓힐 건가의 문제가 사실은 오늘 뭐 주제에서 다 얘기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중요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노동자 정당을 만들어도 사실은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얼마를 커버하는 거죠. 성인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의 얼마를, 그러니까 실업인구를 제외한 모두가 경제활동 인구고,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의 정당을 만든다는 건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포괄하는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라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는 부분이 아까 말한 노조를 통해서 만나는 게 지금 현재 제시된 첫 번째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다른 방법들과 다르게 만나는 방법들과 만나는 내용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점에서 오히려 수동성이 문제다라는 말까지 약간 더 붙이면 그러니까 대중 또는 어쨌든 다수의 노동자의 요구라는 것이 너무 다양하고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해서, 그러니까 수동성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적극성으로 다 해야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지는 사실 않고, 그러니까 모두가 그 시간을 다 투자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후수에 먼저 돈을 뜨고 시작하고 결의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책임을 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있기도 하고, 그걸 또 이렇게 그냥 나는 뭐 돈만 내고 식다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어쨌든 막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있고, 왜냐하면 노동조합으로 출범하는가는 정당을 만들고 노동자의 정치하기는 좀 다른 더 넓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기 합성동에 사는 주민이고요. 서부비정규 노동센터라는 듣보자 보람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회원으로 있는 박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질문 겸 코멘트가 될 텐데요. 그냥 프로 토론자로서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는 거라고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뭐 질문 겸 코멘트 안 드리고 가면 밤잠 좀 설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 솔직하게 얘기하는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원칙들을 새삼 확인해서 뭐 그런 걸 또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여서 물론 반갑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만큼이나 답답함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발표하신 내용이나 말씀들은 김일성 또기지께서도 말씀하시면 한 10년, 15년 전부터 거듭 확인되고 천명되고 제 1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까지 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 이것을 단순히 자본의 지랄맞은 공세라고만 하기에는 우리가 내재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령 반체제 조직이나 반자본주의 조직 안에서 어떤 난점과 딜레마, 모순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앞으로 사파 포럼이 좀 그런 얘기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제기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늘 첫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역시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도 이제 한때 민주노동당 당원이었고 지금 당적이 없습니다. 당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 할 때부터 계속 나오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하던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서 나온 얘기가. 근데 아까 저는 이제 김일석 동지께서 말씀하실 때 들었던 느낌이 가령 뭐냐면요. 현장 활동과 정치를 굉장히 분리해서 사고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씀을 하실 때. 근데 정치에 대한 적대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의회 정치 내지는 그걸로 상징되는 불교화 정치에 대한 적대감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식으로 분리함으로써 이 정치에 대한 풍부한 사고, 그것이 이제 뭐 이호동 동지께서 말씀하신 노동 현장에서 왜 현장 활동은 가령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장 활동은 왜 정치가 아닌가? 현장 활동은 정치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왜 정치가 아닌데라고 반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우린 정치와는 거리를 둔다. 그럼 우리를 타락시키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이 내적인 한계를 겪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면 급격하게 저는 부르주아 정치 쪽으로 기울거나 결국 정치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가기도 쉽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부르주아 정치의 그런 노동정치 내부의 강화 경향에 일정 정도 공모한 부분이 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르주아 정치에 대항하는 정치가 얼마나 풍부해졌는가. 지금 여기서 천명하는 원칙들을 통해서 10년, 15년이 제가 생각에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데요. 또 길다면 긴 기간이잖아요. 그건 이제 시간대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도 뭐 디테일은 낭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기돼 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무너진 노동현장 복원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것이 노동현장이라는 말이 일상, 지역, 삶, 뭐 인간 간의 관계라는 용어들로 얼마나 번역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식의 담론 투쟁을 얼마만큼 원활히 해낼 수 있는가가 사실은 아까 뭐 나온 얘기 중에 노동자 정당을 부정하는 노동자들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던가 사실 얘기를 할 때 전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계급 정치가 다른 게 아니라 노자 모순이 관통하는 모든 장소에서 저마다 근본적 변화의 주체를 설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주 좁게는 공장 안에 노동 현장일 수도 있지만 공장 바깥을 넘어서는 넓은 장으로 확장될 수도 있을 텐데 과연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만나고 그런 이제 정치를 좀 더 풍부히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해왔는가. 저는 이게 단순히 아래로부터냐 위로부터냐라는 식으로의 쟁점으로도 사실 풀릴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서 뭐 그런 생각들이 막 지금 들어가지고요. 참 두서없이 정리됐습니다만은 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앞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관계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새겨봐야 될 이야기들, 이런 노조 활동을 하면서 정당을 준비하거나 노동정치 고민하는 분들이 공당 밖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로 좀 생각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짧게 마지막 소감을 내주는 코멘트를 좀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질문 나가겠습니다. 병유의 생이라고 하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왕 기사 이렇게 된 거. 아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일단 뭐 세 분한테 공동으로 분배를 한 사람씩 드릴게요. 예, 그 권선생님이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뭐 3인당 선표,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김선현 동지는 나름 동의한다. 그래서 단일계급의 정당은 현실적으로 약간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다면 사실은 뭐 3인당 단어로 나오셔도 또 자칫 좀 더 흘러가면 뭐 대중정당 이렇게까지도 이제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김선현 동지 갖고 있는 확실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김일석 동지한테는
사실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도당부터 뭐 진동수 또 불과 뭐 2년 전만 해도 산후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오늘 그 노동 계급 정치에 대해서 대의적인 상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경로, 또 방법 그리고 매듭을 어떻게 질 건가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 끝으로 이호동 그 동지께는 대선에 대해서 질문에서 아까 잠깐 통일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중조직이라고 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 선거도 지금 애견들 있고 그다음에 선별, 연맹위원장 선거가 주주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연동해서 사실은 아까 이호동 동지가 이야기한 그런 그 대선에 준비가 실효적으로 갈 수 있겠나 이겁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변우의 성입니다. 각각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에 답을 간단하게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마지막 말씀을 해달라고 이쪽으로 붙여서 제가 이야기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성현 노동자 중심의 대중정당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대중정당이냐가 아니고 번역적 대중정당을 해보자. 소수정당, 소수가 이념적으로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많은 대중과 함께 실천을 함께하고 함께 정말 세상을 바꾸는 함께 시간을 바꾸는 이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의 노동자 정치 계급 정당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도 계급연합당이나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중립성을 가지면서 각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모순이 다들 노출되어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이 진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저는 현장의 뿌리박은 정치 간부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정치와 현장 분리하지 말자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좀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노동자 활동으로는 약간 경도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좀 벗으면서 정말로 현장의 뿌리박은 정치 간부로서 이 노동자 계급 정치 정당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주민이라고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그 고민에 대해서 바깥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 안을 정확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또 안에 소위 이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밖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 보이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15년 전부터 이렇게 나름 역할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5년 전에 내가 거기에 뭐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전과의 다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현장 활동가만의 노동 정당을 다 자주지하고 말이야 뭔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뿌리를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장 조합원 속에서 노동자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이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까 뭐 표현했듯이 뭐 위에서 다음 가입해라 추론하고 이런 건데 왜 당연히 노동자 계급정당 노동자당을 만든다 하고 노동당을 하는데 왜 그럴 줄 알았냐라고 이렇게 바깥에 가볼 때는 답답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이전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와닿지 못했던 정치의 이해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과의 차이는 이제 나로부터 현장 속에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한 그들이 진짜 이게 갈망하는 정치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서 정치의 아주 그 폐에 대한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같이 호흡하면서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뭐 진보신당이든 뭐 통합진보당이든 사실은 공장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정해내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주로 사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뭐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동력들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 가고 우리가 지금 시도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15년 전과의 어떤 차이는 좀 존재하겠다.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치와 현장 활동의 분리
이것을 사실상 현재 활동 자체도 정치적 의미로서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정치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존 정치해왔던 이런 부분과 달리 이제 일상적 노조 활동 자체가 정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조 운동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대국정당에 대한 목표를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사실 그런 잘못된 이해를 만들어왔던 과정이 있다. 아까 그렇게 표현했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양날개처럼 민주노동당은 정치를 하고 민주노총은 현장 우리 이해에 맞는 민단협의 중심이 되는 노동조합을 좀 사겠다. 노동조합과 정치를 별도로 하는 것처럼 이미 그렇게 선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그렇게 이해되는 측면들이 상당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얘기가 우리가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치 조직의 어떤 시도가 있었었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느냐라고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정치 조직들이 사실은 크든 작든 간에 다 존재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 분 스스로도 현장 조직, 노동자들이 직접 주체로서 정당을 만들고 개국정당에 대한 목표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을 각자 얘기했는데 이러한 자리에 어떤 토론의 자리는 거기서 거기 같은데 토론을 해서 이제 끝나는 형태로 늘 봐왔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니들이랑 좀 단결해라 라고 해본들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할 테니 함께 좀 힘을 모아다오 라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우리가 지금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상당수 어떤 정치 조직들이 정파 입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소중하게 우리는 모아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희망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효경 위원장이 마지막 코멘트 걸로 짧게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난해 건드리죠. 예. 하필은 제가 할 때도 이 제일 만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노동개국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단히 무겁지만 또 현실에 필요한 이런 토론회를 열어주신 우리 사회적 파업연대에 응해 감사를 드리고요. 대단히 포괄적인 주제, 어려운 주제의 토론회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사회자가 이따가 다시 또 인사 추가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변혜성 동지가 질문하셨던 이 민노총 선거도 있고 이런 데 대선이 제대로 이제 준비되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민주노총의 대선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예. 현식이 이 12월 19일 날 있는 대선에 어떻게 노동자 민중이 대응해 나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대선 공동 대응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대선 이후에 공동 대응의 단초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대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후보를 낼 수 있으면 내는 것이고 아니면 대선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고 대선 투쟁은 우리의 요구를 어쨌든 정확하게 정리해서 던지는 것으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향후에 노동자개혁 정치에 소중한 근거를 멸시하지 않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노총 선거와 관련해서는 혁신이 주제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양날 결혼을 펼쳐왔는데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 세력과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에서 실패했다. 이것을 어떻게 혁신해 갈 것이냐. 민주노총으로서는 사활적 방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선거에서 뭔가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결국 현 시기에 한국 노동자개혁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냐. 당과 현장이 같이 괴멸적 타격을 입고 무너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이 먼저냐 아니면 현장이 먼저냐 이 얘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가한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자신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아까 어떻게 표현되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로 표현되든 배제된 노동으로 표현되든 아까 누군가 표현했던 숨겨진 노동으로 표현되든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더 이상 아파하면서 오히려
일정하게 노동자 계급 정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주장하는 자들을 비웃는 상황이 아닌 정말 선도하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과 투쟁에 항상 당의 강령과 실천을 함께하는 그런 당이 건설될 수 있는 노동자 계급 정치라면 한번 시작해보면 암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당 건설이 반드시 노동자 계급 정치의 전부인 양 정리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인사말을 일단 생각하고요. 토론을 마치면서 간단한 의견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계급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노동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 정치는 노동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과연 노동자 계급이 혹은 노동자들이 혹은 기존의 노동이 현존하는 노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혹은 지도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시험되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두 가지는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 제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새로운 이분가가 그랬더라고요. 새로운 유권자들이 현재까지 선거 정치마다 새로운 세상을 원한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를 원했을 뿐이다. 혹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인물을 원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새로운 정치라는 게 새로운 세상 오지 않고서 가능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라는 것이 그놈이 그놈일 텐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답은 어쩌면 섞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고 반대로 말하면 새로운 정치라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정치여야만 새로운 정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노동계급 정치라는 것은 노동자의 정치도 아니다라는 가지 세 분의 이야기로는 현장에서의 문제는 충분히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제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고 투쟁하면서 현장 속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신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그것을 넓혀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그걸 복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창립 사파포럼 사회적합의연대 그룹을 만드는 원래 토론회 사파포럼의 창립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심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신 세 분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